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잠깐 그 패널 디스커션 좀 진행하고요. 그 이우채 배선우 그다음 백주열 선생님께서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죠. 장규혁 선생님한테 한번 예. 노학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서 네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그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있는 환자한테서 그 노학을 꼭 써야만 되는지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갖고는 예.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그걸 네.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학이 그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환자한테서는 예. 금기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 AP에서는 그 차드바스크 스코어를 해서 투 예, 스코어 이상이면 예, 이상이면은 안 쓰면은 제약시 되는 거고 아스피린은 효과가 없는 게 이미 검증이 돼서 아스피린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클로피도그렐. 그러니까 MS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때 안 쓰는 이유는 스터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악 스터디를 할 때 그거를 그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그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워낙 스롬보틱 버들이 많아서 그 와파린이 그래도 그런 경우는 더 잘 들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와파린스라고 그러죠. 노악을 드시는 분이 마이너 서저리 하는 경우는 전날 당일만 끊으시면 되고요. 내시경 그다음에 메이저 수술은 2에서 3일 정도 끊는 것 같아요. 보통 이틀 정도 끊으시면 예, 문제 없으시죠. 그럼 발치를 4개 이상 하면은 이틀 전에 끊어야 되네. 메이저 서저리 같은 메이저 서저리. 발치 내에는 아스피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스탠드 환자들 보통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너리 CT를 찍었는데 병이 뭐 예를 들어 한 뭐 30% 정도 병이 있다. 뭐 이러면 지금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는 아스피린은 이제 안 쓰는 걸로 예, 그렇게 거의 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익스트림 하이 리스크 있잖아요. 이게 병은 안 생겼는데 뭐 가족력이 있고 코로나의 플락이 있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인디비주얼 그런 거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트로크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카로티드 막힌 정도가 예를 들어 한 30%. 그것도 저기 신경과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틴 위주로 쓰고 그 너무 하이리스크 피처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고려할 수 있다지 아스피린 먼저는 아닙니다. 이제 네, 장교육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KBG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뭐 학생 때 배우고는 좀 생소한 얘기라 외람된 질문이지만 만약에 장교육 교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로 내과적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그 개인병원에서 IMT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리스크 뭐 세레브리랑 코로나를 제외하고 IMT가 어느 정도 콜론이 됐을 때 스텐트나 수술적 조치를 위해서 전원을 해야 되는지 최신 지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전자는 좀 조금 이따 하고요. 그 경동맥에 플락이 있을 때 그 전원하는 그 여기다 스탠드하는 기준은 그것이 심토마틱한 그 70% 이상 심토마틱 그 다음에 이제 플로 리미팅 뭐 이런 전제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엄청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한 50% 이상이 됐을 때 이게 스트로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 환자를 이제 계속 그 설득하면서 메디컬 세라피 하다가 스트로크에 한 번이라도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스탠트까지 가는 경우는 뭐 거의 90% 이상의 심토마틱 그러니까 TIA 이런 게 생기는 경우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은 저도 PCI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가끔 하이브리드 캐비지라는 게 LAD는 그 리마로 연결해주고 RCA랑 서크는 스탠 넣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LAD가 CTO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으로 PCI 리스크가 좀 증가한다든지 디퓨즈 롱 리전이어 가지고 스탠드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든지 그런 병변에는 확실히 그 하이브리드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RCA는 뭐 이렇게
숏 리전 이런 거는 스탠드하고 그런데 굉장히 유용한. 저 외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스텐트가 응급수술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국 데이터의 그 소위 말하는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사망이 0.8%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심장내과의 그 스텐트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 사이트를 거기서 그 KPCI인가 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1.8%거든요. 이미디어트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데스가요. 그러면은 외국보다 1%가 높은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죠. 6만 명 스탠트를 넣는데 600명 정도가 사실은 어디셔널 그 모텔러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조금 그 수술에 대한 거를 프리하게 생각을 해줘야지만 그 리절트가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롱텀은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롱텀 스터디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트리플 베슬 디지즈, 캐비지를 같이 한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스텐트를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롱텀은 더 예후가 더 차이가 미국보다 더 많이 벌어지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그 스텐트를 넣고 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끔가다 서든 데스를 한다거나 롱텀에 문제가 생겼다는 환자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생각보다 스텐트 환자들이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텀으로는 확실히 캐비지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왜 캐비지를 잘 안 하냐면은 여기 지금 아까 송영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레지던트 때 워낙 대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외국은 캐비지가 아주 옛날부터 해서 성적이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로컬 호스피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는 좋은 서전이 있는 곳에서는 캐비지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의 병원들이 많아서 아마 전국적으로 PCI가 상당히 많고 아마 그 데이터는 아마 MI가 들어가서 좀 약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키로티드 아스로마 그 70% 이상 옵스트럭션 됐을 때 엔드아터렉토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술할 인더렉텍토미가 오히려 스텐팅보다 더 쉽고 때 쉬워. 예, 쉽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오픈을 예, 여기 혈관을 위에를 잡고서 열어서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쭉 뭐 이렇게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아스로마가 쭉 벗겨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스텐트가 더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카시파이드 리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리스크 플락 같은 경우는 엔더렉토미를 더 적극 권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되게 여기서 이슈가 아까 캐로티드 울트라사운드에서 뭐 플락이 나오면 뭐 약을 줘라 뭐 이건데 그게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초음파에 보면은 조그마한 플락이 하나 있는데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기준에서 혹시 촌 선생님 혹시 그 플락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그 인용하는 두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스터디는 3mm 이상을 플락으로 정의를 해서 보여주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3D 볼륨 렌더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 이제 플락이라고 생각되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이제 3층으로 나눠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플락이라고 생각하시면은 3m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어디 연수원자 가서 신경과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멀티플 플락이 있으면 스몰한 거라도 좀 약간 그 스타틴 주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장교육 교수님께 한 가지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 로우 리스크 프로시저럴 혹은 오퍼레이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도스코픽 바이옵시라든지 혹은 뭐 카타렉트 오피라든지 스킨 바이옵시, 간단한 브레스트 수술 뭐 이런 경우에 환자께 PCI나 스텐트를 넣었던 기왕력이 있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을 드렸을 때 환자로부터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 컨설테이션 없이 바로 항혈소 판제제를 중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yes or no로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죠. 어떠신지요? 아 그 나한테 다니는 환자 예, 중에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PCI 기왕력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 컨설테이션을 하시거든요. 그 해당 병원으로. 근데 그 항혈수판제제를 먹고 있던 게 기간이 좀 상당히 지났다. 아까 제시하신 1년 이상이 충분히 지났다면 근데 항혈수판제제를 특별한 네. 그 시술 전에 끊는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굉장히 분명하게 그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다 클로피도그렐 단독으로 6개월 1년 지나면 다 바꿔가지고 가고 있고, 그 환자들은 클리니컬 엔지오그래픽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4일 끊고, 아까 말한 대로 4일 끊고 시술 받고 다음날 4알 먹게 하고, 그 대신 이제 클리니컬 엔지오그래픽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듀얼 엔티플라즈 테라피를 좀 올리든지 뭐 하이 스타틴을 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거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구분이 분명히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환자가 1년 6개월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환자에 대한 그 모든 그 이렇게 그런 NGO 뭐 클리니카 정보 다 확실해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예. 오늘 저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 다들 그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